자기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퇴사를 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첫 1년은 새로운 아이템이나 창업 성공 사례를 보고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오픈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급여만큼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무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시간의 자유를 얻어 경매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임장을 여행 다니듯 다니며 앞날이 창창한 부동산 투자가를 꿈꾸었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직장에서 겪었던 선택권, 결정권의 박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이 더 주어지는 부당함, 답답한 사무실 공기, 출퇴근 시간의 빡빡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경력을 쌓았던 분야는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창업을 물망에 올리고 2개의 무인 매장과 1개의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짧은 시간 내에 너무 성급하게 오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어서 급여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었습니다.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똑똑했다면 예상을 했을지도요. 먼저 직장에서 받았던 신용대출의 압박이 들어왔어요. 직장을 이탈해서 신용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행에 사정사정해서 매년 잔액의 10%씩 상환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해마다 1200만 원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한 건강보험료입니다. 법인 대표자이지만 처음에 무급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러는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주택과 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가 청구가 되더라고요. 무슨 보험료가 웬만한 서울 원룸 월세방만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에 그 크기를 실감하지 못했어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직장가입자에게 이토록 유리하게 계산된 것인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충 듣기는 했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부담이 크다고요. 그런데 실제 당해보니 의료보험공단에서 산정된 값이 맞나 안 맞나 계산기를 두들겨 볼 정도까지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 법인에서 유급 대표자로 바꿔 절반은 회사에서 절반은 제 급여에서 차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1인 기업이라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 역시 내 돈이라 생각이 돼서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비용 처리되니까요. 세 번째로 위 두 상황을 포함해서 직장의 배경이 나의 백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방문했을 때 명함을 내밀게 되면 직장을 다닐 때는 일개 실무자에 불과했지만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예우를 다해주었습니다. 뒷 배경이 지워진 나의 명함은 그냥 이름 모를 정도의 회사 대표 취급을 받습니다. 네 번째, 휴게실 믹스커피 봉지가 함부로 버려져 있을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뭐냐면 출근할 때는 탕비실에 있는 믹스커피는 건강에도 안 좋고 맛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근하면 근사한 모닝커피 한잔 하러 1층 카페테리아에 가곤 했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서 누군가 와서 믹스커피를 뜯다가 만 상태로 가면 그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는 좋은 파티션, 의자, 컴퓨터, 프린터가 제공되었고 포스트잇이나 파일 정리함 같은 필요한 사물용품은 카탈로그 보고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내 책상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 이 모든 것이 모두 내 주머니에서 나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현실은 월급은 나오겠지 하는 질문입니다. 매장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못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호암마마보다 무섭다는 부가세를 내는 1월, 8월에는 허덕거리기 일쑤입니다.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전기요금이나 기타 공과금은 2년 전보다 3배 이상씩 내고 있고요. 높은 물가로 인해서 손님들도 주머니를 닫고 있어요.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외주나 자문 컨설팅 비용도 덩달아 올라서 나의 수익은 약속할 수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 안정적으로 나왔던 급여, 그것이 갖은 불만을 눌러가며 나의 시간을 제공하여 회사를 다닌 참을성의 대가였습니다. 지금은 참을성이 있어도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보고 준비해서 들어오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업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준비되지 않은 사업가의 마인드로 저는 작년에 2개의 무인 매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왠지 망할 것 같은 낌새는 일찌감치 느껴져 왔고 그러는 동안 앞으로 새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 부업하면서 본업보다 더
더 본다는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저 역시 기웃거리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로는 짧은 기간 동안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도 내보았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부가세가 없어서 좋았어요. 이후 쇼츠 등 몇몇의 일을 하고 나서 또 한 번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소위 SNS에서 어그로를 끌며 돈 번다는 그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요. 유튜브로 부업하지 말고 창업하라는 방주치기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며 비즈니스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숙고해야 합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유명한 카페의 새 글에는 폐업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소규모 비즈니스를 창업해서 오랜 기간 운영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성공, 생존의 몸부림, 실패는 모두 기업가와 그 가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때로는 외면하고픈 진실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기분을 들뜨게 하는 영상이나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사업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길 바랍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런 질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나는 과연 진짜 답을 원하나 인지, 아니면 그 조언자가 나의 상황에 동의하길 바라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진짜 답을 원한다면 사업을 하기 전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끼 식사값 정도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캐럴 로스의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니, 겨우 책 소개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제 영상을 들어보시면 제가 단순히 책을 소개하려고 쓴 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 광고도 아니고요. 사업을 조금 말아먹은 제가 우연히 이 책을 서점에서 사고 난 다음 한 챕터씩 정독하여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업은 이렇게나 실패하기 쉬운 일이라고 뼈를 때립니다. 어찌 보면 이다지도 부정적일까 싶을 정도예요. 제가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간다마사노리, 리세 브런슨, 팀 페리스 등 유명한 저서들보다 더 먼저 이 책을 읽고 냉철한 시선을 가졌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내가 과연 사업가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권유드립니다. 제 채널의 타이틀처럼 이제는 누구나 언젠가는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도 저는 나의 사업이라는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 중 90%가 실패한다고 해요. 퇴사 후에 직면하는 상황을 바로 알고 비즈니스에 쏟는 나의 돈, 시간, 감정, 영혼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2년 만에 제가 긴 영상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좋은 소식들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